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마지막 방송이네요.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참 빨리 가요. 빨리 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고 잠도 꿀잠 자십시오. 꿀잠 자가지고 날씨 덥고 하니까 요즘 잠자리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62포인트 정도 올라서 2608.24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날 보니까 2622.24에 출발했던 지수가 장중에 2599.93까지 하락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미들은 홀로 3,682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은 각각 618억, 3,263억 정도 매물을 이제 출회를 했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대체로 올랐던데 장 초반에 그 상승했던 삼성하고 그 하이닉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각각 2.36%, 4.8% 정도 올랐는데 장중에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LG화학도 한 1% 넘게 올랐어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35% 정도 상승해서 918.49를 기록했고 이 코스닥을 보니까 917.51에 출발을 했는데 이 91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장중에 920.95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그 개인과 기관애들이 각각 40억, 772억 사들였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383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다는 거죠. 코스닥 시총 상위주는 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각각 10.7%, 뭐 17.4% 정도 큰 폭으로 올랐고, 펄어비스는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코스피 지수는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가지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급등세, 뭐 바이오즈 강세, 그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오르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네요.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니까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지수 보니까 전장보다 1.06% 올라서 34,951.93에 거래 마쳤고 이날까지 7일 연속 상승한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을 했습니다. S&P도 0.7% 올라서 4,554.9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76% 상승해서 14,353.64에 장을 마쳤고요. 이날 종가 기준으로 3대 주가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이제 수준을 이제 보인 거죠. 보니까 또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 중이던데 오후 3시 정도 4시 정도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3만 28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0.28%, 29% 오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900달러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다. 끝났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오늘 코스피가 좀 시원하게 좀 올랐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골디락스 온다고 지금 난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그리고 LNF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테슬라가 또 운명의 날을 또 맞이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19일이죠. 장 마감 후에 올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인 것 같아요. 실적이 투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테슬라의 그 최근 주가 상승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도 남았죠. 이미 많이 오른 테슬라 주가가 랠리를 이어가려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 그런 이상으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문 매체인데 밸런스가 19일 오후 5시 30분 부터 해가지고 그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에서 5가지를 주목하라고 조언을 했네요.
첫째가 뭐냐면은 그 생산 능력 확대네요. 테슬라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 인근에 위치한 그 4개의 조립 공장에서 연간 약 200에서 2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들은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서 생산 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일론 머스크 CEO도 최근에 인도에 공장 설립 의사를 암시하기도 했어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테슬라가 독일 공장의 규모를 2배로 늘 계획이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이 공장의 증설 계획은 테슬라가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어느 정도까지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생산 시설을 얼마나 빨리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인지 중요한 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델 3보다 더 작고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출시 계획이라고 하네요. 투자들은 이 보급형 전기차를 모델 2라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데 이 모델 2는 새로 짓게 될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테슬라는 판매 가능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급형 모델이 필요할 상황이고 모델 Y는 테슬라의 모든 차종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모델 3의 판매량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는 올 2분기에 미국에서 한 10만 5,158대의 모델을 Y를 판매했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는데 반면 같은 기간에 모델 3는 5만 7,800대 정도 팔려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6%밖에 그쳤다. 셋째, 테슬라가 그 지난 주말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 가운데 올해 얼마나 많은 사이버 트럭이 출시될지 주목되네요. 월가에서도 올해 약 1만 대의 사이버 트럭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면은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이버 트럭의 정확한 가격도 투자들의 궁금증 가운데 하나죠. 네 번째는 테슬라 이게 AI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의 그 진행 정도인데 이 테슬라 주가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FSD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 같네요. 테슬라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도 만들 계획이고 다섯 번째는 비자동차 부분의 실적 성장 속도인데 테슬라가 이거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개방한 것도 관련해서 향후 수익 전망과 에너지 그 저장 사업의 실적 가속화 등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그 대표적인 테슬라 낙관론자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즈 쪽에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캐시우드가 이제 팔고 있더라. 아크 인베스트의 그 이노베이션 있죠.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테슬라를 24,189주 매도했어요.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도 4,470주 팔았고 총 매도 금액은 테슬라 종가 293.34달러 기준해서 한 840만 달러 이런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운영하는 펀드들은 지난 17일에도 테슬라를 1,310만 달러치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 펀드들은 지난 6월에도 테슬라를 50만 이상 팔아치웠다. 막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하죠. 이 테슬라가 또 실적이 어떻게 되면서 전 우리나라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영국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잘 오르고 있네. 1.39% 시원한 흐름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이 조금 비리비리하네요. 보니까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인데 약간 좀 음전으로 좀 바뀌었어요. 보니까. 필반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13% 찔끔 올랐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어요. 지금 완만한 좀 상승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3,842.35인데 문제는 내일 오늘 새벽에 좀 올라야 할 텐데 조금 오르지 않겠나 전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올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한번 봅니다. 지금 환율은 1266원, 2원 정도 좀 올랐고 달러 1분에 138.62원 소폭 하락, 유가는 75.66달러 상승했네요. 일본 연합 904.87원, 유로환 1420.07원, 중국 연합 175.28원 하락을 했고요. 휘발유 1585.68원, 국제금가 1980.8달러, 국내는 8354.73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국제 10년물 우리가 3.7620이네요. 3.7620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3.7대까지 떨어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현재 보니까 다우는 0.02% 정도 조금 오르다가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어요. S&P도 한 0.04%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변동했고 나스닥은 한 0.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러셀은 0.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나스닥이 좀 오르고 있어요. 나스닥, S&P 다시 또 플러스 가고 있다. 우리 삼성전자 71,700원까지 갔습니다. 한번 조정 받았죠. 다시 또 내일 슈팅 할 겁니다, 여러분. 슈팅 할 거니까 기다려하십시오. 내일 한 72,000원에서 73,000원 사이 이 밴드에서 놀 거예요. 많이 오르면 1,300원, 1,500원 정도 오르고 그래도 한 1% 이상은 오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선주도 마찬가지로 6만 돌파해서 한 6만 500원 정도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봐요. 일단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또 오를 것 같아요. 저희 넷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량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굿나잇.